예, 안녕하십니까. 인텔 코리아의 최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텔의 PSG라고 해서요. 프로그래머 솔루션 그룹이라고 해서 1년 전에만 해도 알테라라고 하는 브랜드로 불렸던 FPGA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저희 알테라를 머지해 가지고 지금 신규 제품군들에서도 계속 이제 그 알테라를 이용한 FPGA 제품군들을 계속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텔이 저희를 머지를 했었을 때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버 마켓, 클라우드 이런 마켓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왜 인텔이 저희 FPGA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서버 마켓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이후에 저희 제품군은 아니지만 저희 FJ 플러스 이제 MCP라고 해서 재원이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들도 이제 조만간 저희가 로드맵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저희 다른 그룹에서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못 드리고 왜 저희 FJ가 이런 서버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컨텐츠는 FJ가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왜 FJ가 파워 이피션시한지, 그래서 실제 방금 전에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버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컴퓨팅 파워와 이 컴퓨팅 파워를 때문에 발생되는 열들을 어떻게 줄일지,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이 FJ가 거기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FJ의 이 서버 제품군 말고 FJ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이런 베네핏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에 이제 이런 그럼 FJ를 이용한 엑셀러레이터들을 어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FJ의 그 용어를 보면 이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4인풋이나 6인풋 룩업 테이블들이 이제 어레이를 이루면서 이게 로직으로 구성합니다. 이 내부의 아키텍처에 관련돼서는 제 뒤쪽 세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블 에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 실리콘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에이직이나 이런 CPU 같은 것들은 이미 상용 칩으로 나와 있고 그거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 FPGA라는 거는 실제 실리콘을 리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이직 디자인 플로우를 그대로 따릅니다. 대신에 에이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픽스가 되면 이게 재프로그래밍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만 쓸 수가 있죠. 근데 저희 FPG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하드웨어 자체를 리프로그래머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FPGA를 가지고 이거를 압축 엔진으로도 쓸 수 있고 이거를 딥러닝 엔진으로도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FPGA가 CPU하고 결합되면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가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이거를 커스터마이즈 에이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라고도 저희들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PG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에이직 가기 전에 검증하는 프로타입용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통신 쪽에서 실제 에이직으로 가기에는 수량이 너무 이제 그 적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량이 적은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품종에서는 원래는 가장 그런 이제 그런 니치 마켓들을 저희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런 시장들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 FJ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또 인텔이 저희를 머지를 함으로써 FJ가 이제 갑자기 서버 시장에 GPU하고 경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어떻게 GPU 쪽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이 에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실리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래머빌리티가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같은 하드웨어 똑같은 하드웨어 보드 위에서 다른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FJ의 발전 사항들을 보시면 이제 저희 알테라라고 하는 이런 그 인텔 합병되기 전에 알테라는 1983년에 처음 이제 그 갈이나 팔 같은 그런 간단한 그 PLD 소자로 현재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TTL 소자 아시죠? 그 TTL 소자들을 여러 개를 묶은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알테라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90년도에 FJ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내면서 이제 CPLD보다 더 컴플렉스한 그
디자인들을 소화하게 됐고, 그때 내부에 있는 SRAM들을 이제 내부에 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직 게이트로 카운트로 하면 한 5만 로직 엘리먼트인데, 에이지 게이트 카운트로 하면 50만 로직 엘리먼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만 로직 게이트 카운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덴시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급속도로 저희 FPGA도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큰 발전은 이제 내부에다가 이 로직은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이 메모리를 제외하고 이제 트랜시버, 이제 기가빗 트랜시버, 10기가, 20기가, 이게 PCI 익스프레스가 됐든 시리얼 레퍼드 IO가 됐든 이런 그 하이 스피드 트랜시버들을 내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DSP 블럭, 이 로직 엘리멘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메모리와 로직 그런 연산 블럭들을 두는 연산 블럭들을 구현하는 게 상당히 이제 로직 엘리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로직 엘리먼트들을 이제 특별한 DSP 블럭들을 멀티플라이어를 내장함으로써 이런 이제 특수 연산이나 특수 이제 기능들을 이제 대신 수행하게 됐고요.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DDR이나 DDR3까지 이제 지원하게 됐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다가 프로세서를 지금 내장하게 됐죠. 제온 프로세서도 원오브 댐이 될 거고요. 암 프로세서도 저희가 같이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서버 쪽에서 가장 큰 또 좀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파워인데요. 결국은 GPU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플로팅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할 건지가 가장 필수인데, 이런 플로팅 연산 같은 것들을 저희가 내부에 데디케이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FPGA 영역에서 이 DSP들은 이제 인테저 형태였는데, 18비트 인테저였는데, 지금 그 싱글 프리시전이 30비트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죠. 그리고 트랜시버 스피드도 28기가 BPS까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맥시멈 96채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볼 때는 PCI도 저희가 봤을 때는 4채널, 5채널을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고, 시리얼 레피드 IO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커넥티비티. 이제 원래 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어떤 CPU나 ASIC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주로 보완하는 형태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트랜시버나 이런 IO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현재 계속 진화가 돼 있고, 뒤쪽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겠지만 이제 인텔이 저희를 합병하면서 이제 CPU, 제온 CPU 플러스 저희 FPGA를 이제 내장하게끔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FPGA가 스탠드얼론으로 살아남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마켓은 제온 플러스 FPGA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마켓을 쉐어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의 FPGA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면은, 지금 인텔의 14나노 공정에 스트라텍스 10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프로그래머 로직 아까 같은 그런 게이트뿐만 아니라 주변에다가 프로세서, ASIC이라고 하면은 이제 ADC, DAC, 그다음에 광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까지도 다양하게 내장을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지금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은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 컨버전스의 핵심이 저희 FPGA가 되고,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 플렉서비트를 이용해서 연결해주는 형태의 디바이스가 FPGA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FPGA를 발전시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PU나 DSP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플렉서빌리티도, 소프트웨어 플렉서빌리티도 저희들이 이제 채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ASIC이나 ASP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피션시, 그러니까 하이리 인티그레이트 되는 이런 이피션시들도 저희들이 같이 내장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FPGA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플렉서빌리티가 더해지게 되면 정말 많은 시너지를 이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 알테라를 아마 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이제 커스터머 디자인에 인게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레이터 부분만 저희가 따로 띄어서 이제 보기로 하도록 하죠.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엑셀레이터들은 기존의 CPU가 보통 제온 CPU가 되면 그 제온 CPU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온 CPU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저장도 해야 되고 내부에 프로세싱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커스터머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런 가장 요즘 하드로 떠오르는 게 이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복잡한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온 CPU로 돌렸을 경우에는 실제적 퍼포먼스가 안 나고, 제온이 딥러닝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딥러닝만 잘할 수 있는 이런 GPU가 지금
등장했고 GPU에서 지금 많은 멀티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죠. 근데 GPU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이게 보통 GPU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엔비디아에 있는 그 K4이나 K8 같은 경우에 걔 같은 경우에는 한 칩당 한 카드당 한 260W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딥러닝 엔진을 한 600장 처리한다. 그러면 그거를 똑같은 그 퍼포먼스에 더 작은 파워가 더 효율적이면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인텔의 자체적인 프로덕트에는 제온파이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이 제온파이도 이 GPU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온파이도 아키텍처가 똑같이 CPU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멀티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상당히 강점일지 모르지만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FPGA라고 하는 게 있는데, FPGA는 똑같은 뭐 K4이 대비해가지고 컴퓨팅을 했을 때 딥러닝 엔진을 600장을 처리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똑같이 600장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은 파워 소모량이 한 30에서 40W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면 저희들 훨씬 더, 그러니까 순수 처리 속도만 보면 저희들이 작지만은 실제적으로 퍼포먼스 퍼 와트로 계산하게 되면 저희가 순수 처리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희 FPGA가 이제 그 GPU나 CPU 대비해서 이제 파워 에피션시 하는지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일반적인 그 아키텍처가 저희 FPGA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그레이로 이게 블루로 보이는 이런 셀들이 전부 다 로직 엘리먼트, AND나 OR, 그다음에 엑스클루시브 OR나 이런 모든 셀들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게이트고요. 로직 엘리먼트고, 거기에 이제 M20K, 그러니까 SRAM 같은 것들이 1메가에서 50메가까지 현재 비트까지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SP 블록, 플로팅 포인트가 내장되어 있는 이 DSP 블록도 한 1.5테라플롭스 정도 계산할 수 있게끔 저희 내부에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커스터머가 이제 파워가 에피션시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게 하나의 로직 엘리멘트가 이제 이거는 저희 올드 아키텍처긴 하지만 4인풋 룩업 테이블에 레지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 심플한 구조입니다. 이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타일 형태로 해서 붙어 있는 게 저희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아키텍처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16비트 애더도 만들 수 있고 32비트 스퀘어 루트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이 로직 엘리멘트가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그래서 이 블럭들 중에 제일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 캐시. 보통 이제 CPU로 보면 캐시 부분인데, 이런 메모리들은 별도의 M20K 블럭 단위로 해서 여러 개를 저희 내장해서 뭐 50메가비트까지 저희들이 내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플로팅 포인트, 지금 현재 GPU하고 가장 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이 플로팅 포인트의 퍼포먼스인데,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아리아 10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1.5테라플롭스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스트라틱스 10, 올 연말에 나온 스트라틱스 10 같은 경우에는 10테라플롭스 정도가 나올 거고, 그 이후에는 거기 한 4배 정도 되는 아마 그런 그 퍼포먼스를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팅 포인트들이 이제 싱글 프리시전을 계산할 수 있는 플로팅 포인트들이 이제 내장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결국은 하나의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점 중에 하나가 I/O입니다. 보통 ASIC은 딱 프로덕트가 나올 때 내가 이거를 PCI 익스프레스 몇 채널, 그다음에 시리얼 래피드와 몇 채널, 디스플레이 몇 채널,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게 다 가변입니다. 이거를 PCI 익스프레스도 쓸 수 있고 시리얼 래피드도 쓸 수 있고 똑같은 채널을 가지고 똑같이 발 수 있죠. 근데 어떤 커스터머들 같은 경우는 PCI만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요 FPGA를 가지고 여러 개의 PCI 익스프레스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I/O 커넥티비티들까지 합치면은 하나의 칩이 되고, 이 칩이 이제 결국은 커스터머의 이제 커스터머의 이제 실리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지금 저희 그 GPU나 CPU하고 다른지를 보시면은, 이거 간단한 이제 C 코딩입니다. 이제 뭐 C 코딩에서 뭐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이거를 40일을 계속 곱하고 이거를 어큐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CPU나 GPU에서는 이제 R0라고 하는 놈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R1에다가 또 데이터를 하나 넣고, 그다음에 또 42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멀티플라이하고, 그다음에 애더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6개의 시퀀스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패치하는
녀석, 로드하는 녀석, 저장하는 녀석,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녀석까지 다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쓰든 안 쓰든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FJ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심플해져요. 내부에 있는 DSP 블럭,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애더 블럭, DSP 블럭 안에 애더도 같이 내장이 있는데 애더 블럭, 그다음에 레지스터, 아까 플립플롭이 저희 로직 엘리멘트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레이턴시가 두 클럭 안에 데이터가 딱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상당히 컴팩트하게 되고 레이턴시도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퍼포먼스 대비 이제 그 동작 주파수 대비 퍼포먼스가 또 높은 거는 GPU 같은 경우는 동작 주파수를 올려가지고 2기가 이상씩 올려가지고 동작을 시키지만 저희들은 동작 주파수가 기껏해봤자 300메가, 400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신에 이것들을 무수히 많이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직 엘리멘트가 허락하는 한.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로 동작 주파수를 낮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파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 완벽하게 저희가 뭐 엔비디아에서도 반론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대충 그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 아리아 10의 115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그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했었을 때 저희가 한 30유라트 정도 소모를 하고 그다음에 600장 정도 처리했다 하면 이게 이미지 와트퍼 그 이미지로 하게 되면 19장 정도, 1와트당 19장 정도 처리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타이탄 X나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빨라요. 와트당 뭐 32개까지도 하는데 K4이나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와트당 14장 정도밖에 지금 현재 처리할 수가 없어요. 타이탄 X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 FJ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이기 때문에 이걸 보드 한 장에다 2장도 꽂을 수가 있고 3장도 어태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싱글로 계산했을 때 맥시멈 33장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21장 정도 와트당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똑같은 거를 32장까지도 이제 한 보드에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 플로팅 포인트나 인테저도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퍼포먼스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인테저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들이 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상당히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나오는 스타틱스 1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가장 빠른 공정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J 베네핏들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펑션들 여러 개를 반복시킬 수 있는 패러렐라이징의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이트 어레이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키텍처를 반복하는 그런 연산들의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다 적용이 가능하죠.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그 컨슈머용 아니면은 뭐 통신용 이것들이 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가 I/O 인터페이스들 때문인데 저희들은 그 I/O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CPU나 GPU처럼 이제 그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인터널 캐시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스탠드얼론으로 모든 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고 데이터 좀 메모리 액세스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64기가 바이트까지 붙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스탠드얼론으로도 가능한데 CPU나 GPU는 반드시 메모리 같은 익스터널 이퀴프먼트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워 이피션시는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리즘을 하면 5분의 1 정도로 같은 성능 대비 5분의 1 정도로 파워 에피션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보통은 에이직을 뜨는 그대로 플로우를 써요. 에이직 플로우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서버나 이런 마켓에 들어가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다 알고리즘 레벨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HDL 랭귀지, VHD나 베릴로그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진입 장벽이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이제 오픈CL이라고 하는 오픈 스탠더드를 통해서 C를 HDL로 만들어주는 그런 툴들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인텔로 가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인텔이 자기 CPU에서 쓸 수 있는 재원 CPU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알테라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인텔에서 그 나온 라이브러리, MKL 라이브러리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유저가 그걸 불러다 쓰게 되면 결국 그 불러다 쓴 게
하드웨어로 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커스터머들은 전혀 하드웨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도 하드웨어를 디자인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추구하는 바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인텔 CPU는 아니고 저희 스탠드얼론만 보시면은 라이프 사이클 상당히 길어요. 한 프로덕트가 나와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알테라 디바이스가 어디 쪽에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부 다 사용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왜냐? 이게 메인 칩은 아니지만은 각 분야에 메인 칩을 보조하는 역할로 모든 분야에 쓰고 있기 때문에 FPGA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분야, 전통적인 가장 큰 매출은 지금 현재도 와이어리스, 와이어라인 부문에서 나오고 있고요. 밀리터리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에이직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FPGA가 계속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텔레시스 같은 그런 통신 장비를 만든 부분에서도 저희 FPGA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인프라 중에 가장 저희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컴퓨터 앤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인텔이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 드라이브의 핵심에 저희 FPGA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의 자료를 보시면은 3분의 1의 서버들이 앞으로는 2020년까지는 아마 FPGA가 적용된 서버가 들어갈 거라고 지금 인텔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디스크리트하게 CPU하고 FPGA가 병렬로 뭐 카드 형태든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만은 지금 이번 쿼터부터 CPU 이제 제온 CPU 플러스 저희 FPGA 아리아 10이 붙어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현재 나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베일러블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제온 CPU 플러스 그다음에 FPGA가 한 칩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제온 CPU가 내년까지는 이거게 되고 내후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분야에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저희가 뭐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미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시큐리티, 빅데이터 그 중에 보면은 알고리즘으로 컨볼루션 네트워크, 인크립션, 컴프레션 같은 이런 부분에 FPGA가 그 부분을 뭐 CPU가 아니고 GPU도 아니고 FPGA가 그 영역을 대신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온 CPU는 여전히 컴퓨팅 파워는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 이런 알고리즘들은 FPGA가 엑셀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더스트리얼, IoT 쪽에 적용될 거고 그 IoT의 엔드 단에는 결국 클라우드 서버가 될 거고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수집할 때 결국은 이런 제온 CPU 플러스 FPGA 같은 이런 서버가 활용될 거고요. 그다음에 엔드 단 리얼타임 뭐 세이프티나 아니면은 엔드탄 모터 컨트롤이나 이런 데는 현재 FPGA가 이미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알테라만 본다, 이 인텔 프로덕트의 이 PSG 제품만 본다면 이런 오토모티브 쪽에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진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쪽에서도 이미지 레코그니션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에이직 솔루션이나 GPU 같이 열이 나는 데를 이렇게 인베디드 이런 작은 이퀴먼트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FPGA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쪽 분야를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저희 아리아 10 제품군들입니다. 저희 아리아 시리즈 10이라고 하는 제품군들은 현재 스트라틱스 10 제품은 올해 연말에 나올 거고 이게 결국은 내년에 나올 제온 플러스 FPGA의 핵심이 될 디바이스가 되고요. 퍼포먼스는 기존의 디바이스의 2배 정도. 그다음에 그 컴퓨팅 파워는 10테라플롭스 정도를 지원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현재 이미 양산하고 있는 아리아 10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제품군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제온 플러스 FPGA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10 제품군들은 이제 저희 CPLD 제품군으로 해가지고요. 아까 같이 모터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IoT 제품군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FJ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리프로그래머블이 가능하고요. 블럭 베이스로, 그러니까 FJ 전체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블럭만도 리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개발 킷이나 언어, 지금 개발 킷은 기존의 이제 이 언어 같은 경우는 VHDL 베릴로그가 거의 메인이고요. 나머지 이제 오픈CL이라고 하는 C 랭귀지, 오픈C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통해서 하드웨어로 컨버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LS라고 해서 C나 C++를 HDL로 컨버전할 수 하는 툴이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에서 이런 서버 플랫폼 개발 툴이 나오면 인텔의 이제 MKL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상위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나머지에서 오픈CL로 컨버전되는 그런 형태의 툴, 그러니까 정말 상위 레벨에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쿠다 비해서 개발 편리성 같은 경우는 FJ만 본다 하면은 지금 현재 FJ만 본다면 쿠다에 대비해서 정말 개발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1년 반 동안 많이 두드렸지만 저희가 많이 실패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올 연말에 Q3, Q4에 지금 인텔에서 지금 다른 팀에서 저희가 이미 이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아마 GPU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개발 편의성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OCP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OCP를 잘 몰라서요.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라고 아까 저 설명해 주셨던. 네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면은 고민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팀에서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질문 아까 누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받을까요? 예, 저는 그 알테라 건 아니고 한 10년쯤 전에 자일링스 디바이스를 그 매트랩하고 연동해서 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는 사실 뭐 그 초기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로직 이피션시나 아니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그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이 이제 그러니까 C나 C++ 라이브러리를 그 FPGA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컨버트한다는 게 결국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게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RTL 레벨에서 이제 그 직접 코딩하는 거 대비 효율이 뭐 수치로 말씀하시긴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I/O 어사이먼트를 엔지니어가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까지 자동으로 하든지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예, FJ를 잘 쓰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저희가 알테라가 지금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머들을 HDL로 그 내렸을 때, 이전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HDL에서 게이트 레벨로 내렸을 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를 다 그렸어요. 엔드나 오아 게이트를 직접 그렸거든요. 가장 이피션트한 거는 에이지 게이트로 직접 그리는 겁니다. 근데 HDL이 들어와서 합성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합성에서 이제 에이지 게이트로 나올 때는 그만큼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걸 얼마나 빨리 커버를 하느냐가 이제 그 벤더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저희 오픈CL도 베릴로그나 HDL로 디자인하는 게 가장 이피션시합니다. 대신에 오픈CL로 디자인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드는데, 인턴 한 명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Gzip이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IBM에서 만든 이제 그 RTL로 만든 그 3개월 동안 6개월 가까이 만든 RTL 디자인하고 인턴이 한 1개월 동안 그 오픈CL로 만들었던 성능을 비교한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데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저희가 인턴이 그냥 그 오픈소스 가지고 오픈CL로 컨버전했더니 90%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그 RTL로 디자인한 것 대비. 이거는 정말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FJ 쪽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고요. 인텔은 거기보다 더 상위 레벨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CL로 얘기를 하지만 그 오픈CL의 위인 이제 카페나 이런 그 실제적인 그 알고리즘 개발하는 툴을 이제 오픈CL로 컨버전하고, 오픈CL을 저희 인텔의 이 PSG 팀에서 이제 HD를 컨버전, 이런 여러 가지 툴을 컨버전하지만 결국은 사용자의 편의성은
정말 개선이 될 테지만 이피션시는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저희들이 커버할지는 아마 조만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최시영 부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